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평일의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상승이 찾아왔었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상승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죠. 약 322억 원의 규모가 비트맥스,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러한 움직임의 경우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 이체 소식과 더불어 현재 1만 BTC 이상 보유 주소의 이동수가 최대치를 달성했다는데요. 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만 BTC 이상 보유 주소 7일 이동 평균이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11개라고 하는데, 네, 코인데스크가 이제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만 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수가 7일 이동 평균이 수요일 111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2019년 8월 2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3월 초 이후 11%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죠. 네, 11%면 큰 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트래커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 스택의 공동 창업자의 경우도 일반 BTC 이상 보유 주소가 늘어난 것은 장기 보유자가 보유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홀딩을 위해 물량 확보에 움직임이 슬슬 관측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는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반감기가 다가오면 현재 가격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바로 USDT 테더입니다. 네, 어제의 암호화폐 시장의 크나큰 상승 전 거액의 테더가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급등 전 거액의 암호화폐 테더가 바이낸스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급등 전에 거액의 암호화폐 테더가 바이낸스에 입금이 되었다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웨일 얼렛에 의하면 급등 전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36분 5천만 달러 하나로 609억 원 상당의 테더가 바이낸스에 송금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는 테더의 시가총액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에 다 반영되지 않은 테더의 공식 매수 라인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추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USDT는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죠. 급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테더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테더의 경우는 이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초강세장 때 역시 엄청난 양의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발행이 상승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이뿐 아니라 테더와 비트코인의 가격 스캔들에 관해서는 끊이지 않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했다 주장하면서 법정 싸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심증은 나오지만 물증은 나오지 않고 있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죠. 네, 테더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계가 있다 생각되는 게 정설입니다. 네, 이러한 추가 발행의 영향일까요?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DT, USDC 그리고 팍스 최근 1년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00%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4월 29일 기준 최근 이제 12개월 동안 USDT, USDC, 팍스 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각각 161, 191, 14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체이널리시스의 총괄에 따르게 되면 지난 12개월 동안 USDT 온체인 이체량이 25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13일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3월 3대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이체량이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면 마치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할 때 현금화시키려는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오히려 전통자산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태도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은 주춤하지만 어제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보의 인기 검색어에 뜨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 또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20위권에 진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업체 블록스트림의 CSO 삼손 모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키워드는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29일 기준 해당 검색어는 인기 페이지에서 이제 웨이보에서 19위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한편 지난 23일 비트코인 반감이라는 웨이보에서 단어가 6위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해당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등장 후에 빠르게 리스트에서 사라져서 웨이보 측에서 삭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죠. 어제는 26, 오늘은 44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지수에 따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공포 지수에 남겨 있지만 26에서 44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네, 5월의 시작을 한 30 정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금 이제 40으로 올라서면서 산뜻한 5월달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높은 상승률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유명 고래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조작화됐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고래의 경고,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은 조작화된 포모의 랠리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 나오는 포모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오르니까 나중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투자보다는 투기 형식으로 투자하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비트코인은 이미 이번 주 중에 21% 급등했다 시작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거의 약 20%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네, 그러나 일부 고래들의 경우는 이 상승 랠리가 가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에서 월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43.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한 유명 트레이더인 조이007은 잠재적인 상승 랠리의 소진 가능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요. 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수익 랭킹 1위를 차지했던 고래라고 합니다. 네, 굉장하네요. 네, 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조직화된 포모의 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랠리에서는 거물급 플레이어들이 이제 반감기 이슈를 이용하여 소규모 거래자들을 조종하여 시장에 진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고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로 이 고래의 말처럼 조작된 움직임이었을지 이 상승이 오기 전 이러한 예측도 있었습니다. 네, 반감기 전에 한순간 급등했다가 7,000달러대로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던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나왔을지 일단 첫 번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과 태국 3대 은행이 1,600만 고객을 위한 새로운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네, 태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여 인기 결제 앱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암상업뱅크인데요. 네, 시암상업뱅크가 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SCB 이지 앱에 대한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를 승인을 받은 것이죠. 네, 시암상업뱅크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미 앱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는 3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멀티옵 기술을 이용하는 등 리플의 기술을 상당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시암은행의 경우는 1,60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국경 간 결제 서비스라고 새로운 기능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SCB의 경우는 이제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고 미 달러, 영국 파운드 등 많은 법정 통화죠, 피아트 통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리플의 기술을 이용한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XRP의 유동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소식과 더불어 XRP의 추가 지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스위스 크립토 은행 시그넘뱅크가 XRP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승인한 최초의 크립토 은행 시그넘 은행이 4월 30일 서비스 플랫폼에 XRP를 추가했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용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XRP의 입금 및 거래 그리고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를 도입 국가라고 합니다. 이미 5개의 크립토 뱅크가 당국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제에 발이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네, 이렇게 XRP의 경우는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가격이 참 문제죠. 언제쯤 XRP의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풀어줄 날이 오게 될지 하루빨리 그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지금 18세에서 24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에 46%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코인마켓캡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사 사이트 트래픽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18에서 24세라고 합니다. 46%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이 65세 이상이 이제 41%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18세에서 24세 여성 이용자가 전분기 대비 65%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80% 이상 트래픽이 느린 국가가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루마니아, 그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래픽이 느린 국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국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가치가 많이 하락한, 자국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제 그 볼리바르에 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국 화폐보다는 이제 대시의 이용량이 굉장히 증가를 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네, 베네수엘라의 이제 자국에서 정부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로 또한 정부의 신뢰도가 무너져 그리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로 불리우는 만큼 신세대, 새로운 세대로부터 10대,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많은 지지의 증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중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9일 어제 암호화폐 현물 가격, 현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선물 거래량 또한 300억 달러 선이 회복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중장기 홀딩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암호화폐 폴카닷을 포함 5개 종목을 새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코인베이스 자회사로 암호화폐 관리 보관 서비스를 운용하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새로 5개 종목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커스터디, 스테이킹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치면은 암호화폐 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은행, 농협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뭐 신한 이런 쪽에 적금을 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1%에서 뭐 2% 정도 이자를 주게 되죠.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에 스테이킹 시에 몇 퍼센트의 연 이자를 이제 주는 것을 이 스테이킹 서비스, 뭐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이라는 이제 어플을 쓰게 됩니다. 네, 제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USDT 한 12%의 지금 이자를 받으면서 예금을 하고 있고, 리플 XRP는 현재 2만 개 정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XRP를 얻었는데요. XRP의 경우는 한 4%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킹으로 얻은 금액이 한 $130 정도 되니까, 제가 제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동영상 채널에 가시다 보면은 스테이킹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밑에 설명란에 있는 크립토닷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신속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은 미 연준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인 아더 헤이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거래소에서 $9,400까지 상승했다. 이는 제롬 파월에게 감사해야 된다.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죠. 네, 그는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에서 벗어나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기 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는 일부 예견됐던 일이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런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경제 부양책 현금을 뿌리고 있죠. 그러면서 무제한적 양적 완화, 우리 달러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겠다. 네, 이것도 지금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이제 기대 반등으로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조 달러 경제 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1조 달러 추가 경제 부양책, 코로나 뉴딜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때는 디지털 달러로 이제 뿌리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만큼, 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